이제 내신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수능은 잘 나오는 학생들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요, 여한정 선생님? 좀 얄미운 스타일이죠, 이 학생들은. 그죠? 아까 이제 질문에서도 한 학생이 질문했던 것 같은데 이런 학생들이 가장 쉽게 판단하는 것이 정시 올인 내지는 맞습니다. 수시 포기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 학생들이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6월 모의평가 점수가 수능까지 연결되는 케이스가 20% 미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하지 않다. 아직까지 수능 강자가 다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네. 9월 모의평가 또 수능까지 계속적으로 자기보다는 좀 더 수능에 최적화된 그러한 수험생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시에서도 6회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논술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뽑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도 최저가 있는 전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또 논술 같은 경우는 수시 지원을 할 때 최저가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자기가 정시에 장점이 있다면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그런 전형을 이용하는 게 그런 전형에 좀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신은 좀 덜 잘 나오고 수능이 잘 나오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정시까지 좀 긴 안목으로 바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또 수능 최저가 높은 논술을 준비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논술도 그렇습니다, 그죠? 꼭 그냥 모두 자연계는 수학 플러스 과학 논술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수학만 단독형으로 보는 대학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논술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해서 이 학생들의 경우는 상위권 대학도 노려볼 만한 거잖아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 논술을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네, 어렵습니다. 네. 논술 전형이 내신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이 서울 중상위권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고 희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충분히 대비만 한다면 논술도 뚫을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가 있는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요, 실질 경쟁률은 상당히 떨어진다. 네. 즉 최저를 통과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또 인문계열 논술과 자연계열 논술의 준비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인문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의 어떠한 파악 능력 같은 것들이라든지 사고력이 있는 글쓰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령 주말과 주중에 2회 정도의 논술 준비를 꾸준히 하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학교에 논술 준비가 안 된다면 우리 EBS에서도 논술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 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학생들이 EBS를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는 더 좀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네. 왜냐하면 답이 있는 논술이다. 이런 얘기를 좀 아이들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문제를 풀면 맞추는 것이고요. 문제를 틀리면 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수학 문제의 어떤 서술형 주관식이다? 이런 접근으로 지금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 자연계 논술도 대비될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수학만 보는 대학이 있고요. 수학과 과학을 함께 보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영역에 강점이 있는지를 파악하여서 지원하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논술 모의고사의 그 모의고사도 있는데 그 모의고사는 그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아직까지 시행 안 한 학교도 있습니다. 모의고사는 그 논술의 경향과 난이도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EBS에서도 논술을 준비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죠? 네, EBS에서는 수능과 내신에 대비할 수 있는 강좌뿐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술을 대비할 수 있는 강좌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논술을 대비할 수 있는 강좌는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선 논술을 시작하는 입문자를 위한 기초 단계 강좌가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인문논술, 수리논술, 과학논술 과목별로 학생들이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개념 실력 완성 단계의 강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별 기출문제를 통해서 실전처럼 연습할 수 있는 파이널 단계의 강좌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나오는 학생들은 이 논술을 염두에 두고 지원 학교를 구체적으로 정하셔서 전략적으로 공부하시면서 또 EBS 이런 사이트 서비스를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이 소수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누구나 다 예를 들어서 내신이 떨어지는데 수능이 잘 나온다고 해서 논술이 있다. 자, 논술로 뒤집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논술에 많이 몰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올해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의외로 이 학생들이 역발상을 좀 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저는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수시 6회지만 한 1, 2회 정도라고 한다면 수능 최저가 높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한번 좀 두드려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45대 1이에요. 네.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정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내신이 상대적으로 약점인데 수능이 강하니까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교과 전형을 노려보자.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물론 이것을 전부 확대해서 수시 6회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인데요. 내신에서 저는 한 3등급에서 3.5까지라고 봤을 때 이보다 상대적으로 수능이 높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역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무려 14만 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이 숫자 속에 보면 다양한 편차가 있겠지만 의외로 수능 최저가 높은 그런 전형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내신이 높지만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 학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한번 역발상으로 한 1, 2회 정도는 분명히 두드릴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충분히 많다라고 여깁니다. 바로 그런 학생들이 저희 EBS와 함께 끝까지 달려가야 될 또 그런 학생들이라고 보이고요. 네. 결국 내신에 비해서 수능이 잘 나오는 학생들은 정시에 집중하되 수시 6장의 카드를 절대로 놓지 말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논술 전형 그리고 역발상의 교과 전형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